안녕하세요. 방랑소녀 성공기 방랑소녀입니다. 오늘은 저의 부동산 매수 실패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저는 2021년 8월에 군포시에 있는 아파트 한 채를 매수를 하게 됩니다. 제가 아파트를 매수한 계기는 갑자기 꽁돈 2천만 원이 생겼기 때문인데요. 이 당시에는 한국은행 기준금리가 1%도 안 되던 시절이어서 주머니에 현금을 들고 있으면 바보라는 소리를 듣던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너도 나도 뭐 코인이다, 주식이다, 부동산이다 다 투자를 하고 금리가 낮다 보니까 그 투자 결과도 상당히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저도 수중에 가지고 있던 5천만 원과 꽁으로 모은 2천만 원을 가지고 뭔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이 꽁돈 2천만 원은 사실 제가 이전 회사에 주식을 갖고 있었는데 그 회사가 일본 마켓에 상장을 함으로써 주식을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자격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을 바로 매도를 해서 2천만 원의 수익을 얻게 되었고, 제가 기존에 모아뒀던 돈 5천만 원을 합쳐서 이 7천만 원으로 뭔가 돈을 더 불려보자 라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7천만 원을 단순히 뭐 예적금에 넣지 말고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서 조금 더 불려보자 라는 욕심이 당시에 굉장히 강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전에 뭐 부동산이나 재테크에 크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었는데 현금을 들고 있다 보면 이제 벼락거지를 면하지 못한다는 말이 그때는 팽배한 상황이어서 이 돈을 무조건 투자를 해서 불리자는 생각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 돈을 가지고 부동산을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사실 제가 그동안에 뭐 하나도 재테크에 대한 공부가 되어 있지도 않고 부동산 상황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국 경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전혀 모르던 상황에서 무턱대고 이제 아파트를 하나 매수하자라고 결심이 쓴 거예요. 한번 결심이 쓰니까 완전 눈이 돌아버리더라고요. 지금 매수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냥 그런 불안감이 되게 강했어요. 그래서 솔직히 시드 자체도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무조건 이 돈 가지고 매수를 하자라는 어떤 확신 아닌 확신을 가지고 이제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아무래도 시드 자체가 적었기 때문에 매수할 수 있는 아파트 가격의 폭이 크지 않았어요. 그래서 우선 3억에서 4억대 아파트를, 소형 아파트를 알아보자라고 마음을 먹고 검색에 들어갑니다. 살 수 있는 곳이 많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면목동 쪽이나 아니면 노도강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경기 외곽 쪽에 있는 아파트 정도가 제가 살 수 있는 수준이더라고요. 평촌 쪽 아파트가 괜찮다는 이야기를 주변 지인한테 듣게 되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 아파트 매수를 결심한 후에 평촌 쪽의 아파트를 보러 갔는데 그때 한 3억대였던 걸로 기억을 해요. 제가 그때 회사 입사한 지 얼마 안 돼서 6개월이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용대출이 충분히 나오지 않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일단 조금 더 근무를 해서 근속 기간도 늘리고 현금을 조금 더 모아보자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그래서 몇 개월이 지나서 한 6개월 정도 지나서 그 아파트를 다시 보니까 4억대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 수 있는 그 부동산 가격의 범위를 넘어서서 더 이상 거기는 살 수 없게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봤는데 안양의 약간 아랫부근 군포에 있는 아파트를 알아보게 됩니다. 일단 6개월 만에 한 5천만 원 정도 아파트가 오른 걸 보고 지금 안 사면 안 되겠다라는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안양보다 조금 더 하급지라도 미리 사놓는 게 좋겠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제 군포시 아파트를 알아보기 시작합니다. 3본 같은 경우에는 1기 신도시기도 하고 그때 뭐 GTX-C 호재도 있었고, 그리고 1기 신도시여서 아무래도 동네가 오래되고 아파트 연식이 있다 보니까 너도 나도 리모델링을 하겠다라고 플랜카드를 내건 상황이었어요. 일단 3본에 있는 부동산으로 무작정 찾아가게 됩니다. 사실 여러 개 부동산 그리고 여러 군데 임장을 보고 아파트 매수를 했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진짜 눈에 뭐가 씌었는지 이게 매수를 하지 않고는 저한테 브레이크가 안 걸리더라고요. 쇼핑을 하나 하더라도 이곳저곳 가격을 비교해보고 최저가로 사는 게 되게 당연한 건데
큰 금액, 내 돈 전 재산과 대출을 다 받아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곳저곳 가격을 비교해보지 않고 바로 매수를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신용대출 8천만 원과 주담대 2억 7천, 그리고 제가 가진 현금을 가지고 4억 2천짜리 아파트를 매수하게 됩니다. 평수는 20평이 안 됐기 때문에 제가 혼자 살기에는 적당한 크기였어요. 아파트를 매수한 지 이제 2년 반 정도가 지난 지금 아파트 값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처음 제가 샀을 때 가격은 4억 2천이었는데 현재 가장 최근 실거래가는 3억 2천에 거래되었습니다. 이제 1억이 떨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가격의 아파트를 매도하더라도 제가 투자한 돈, 원금도 회수를 못하는 상황이 되었어요. 벼락거지를 면하려다가 이제 벼락거지가 되어버린 꼴이 됐죠. 그 돈을 제가 투자하지 않고 갖고만 있었더라도 이제 본전은 쳤을 텐데 괜히 그걸 불려보겠다고 투자를 해가지고 이제 본전도 못 찾은 꼴이 되었습니다. 현재는 당연히 주담대는 원리금을 상환하고 있지만 찌증식이어서 원금은 많이 갚지 않고 있는 상황이고 신용대출 8천만 원 중에서 이제 대출금은 2천만 원만 남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년 6월에 결혼을 해서 남편은 저희 집에서 함께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은 이제 1.5룸인데요. 1.5룸 정도는 성인 2명이 살기에 크게 부족함은 없어요. 물론 뭐 엄청 넓고 쾌적한 느낌은 아니지만 2명은 충분히 살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매수한 집에서 현재 남편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사실 남편한테 미안한 마음이 커요. 왜냐하면 제가 잘못된 투자만 하지 않았더라도 제가 모은 돈과 남편이 모은 돈을 합쳐서 조금 더 좋은 입지에 쾌적한 환경의 집에서 살 수 있었을 텐데 지금 남편이 주거 환경에 썩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같이 벌고 모아서 미래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으로 이사를 갈 수 있게끔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남편에게 말하고 싶은 건 신혼생활이 비록 풍족하진 못하겠지만 저는 남편을 끝까지 외벌이 시키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함께 열심히 벌 생각입니다. 아직 매도를 한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완벽한 실패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판단을 했을 때 매수한 가격 이상으로 이 아파트 가격이 오를까는 조금 미지수라는 판단에 어떻게 보면 절반짜리 실패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집이 이제 리모델링 준비 중이고 1차 안전진단이 통과한 상황이긴 한데 리모델링 완료될 때까지 제가 이 집을 실제로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부동산 가격이 오르면 정말 좋겠지만 제 집의 가격이 오른다면 다른 집도 저희 집보다 더 입지가 좋은 집의 가격도 함께 오를 거기 때문에 뭔가 갈아타기는 수월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부동산은 무조건 저렴하게 싸게 사는 게 무조건 유리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전달드리고자 하는 하나의 메시지는 너무 급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쫓기듯이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이 꼴이 난 건데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하고 조금 더 많은 씨드를 가지고 부동산 시장에 뛰어들었다면 이런 실수는 저지르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아니면은 못 산다. 사실 이건 없거든요. 언제든지 기회는 돌아오고 10년 주기로 부동산 사이클이 움직인다고 하는데 그 사이클 속에서 시장에 눈을 떼지 않는다면 내가 더 좋은 가격으로 아파트를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반드시 오거든요. 그 시기에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면 되는 거지 굳이 급박하게 무언가에 쫓기듯이 움직이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라는 점 전달드리고 싶었습니다. 빚이 많다 보니까 물론 월급만으로도 살 수는 있는데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 않다 보니까 결국 제가 가진 재산이 매일매일 하락하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작년부터는 공격적으로 이제 투잡, 쓰리잡을 해가면서 월급의 수익을 조금씩이라도 더 올리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채널을 통해서 제가 어떤 방법으로 월급의 수익을 올리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저축하는지
신혼생활은 어떻게 이어가고 있는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많은 기대 부탁드리고요. 누구나 한 번쯤 큰 실패는 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실패를 해서 주저앉으면 정말 큰 실패가 되겠지만 이 실패를 발판으로 또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위기를 좀 기회 삼아서 좀 열심히 살아보려고 합니다.